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윤선도의 몽처녀라는 시조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윤선도. 그러니까 우리 고전에서 뭐 윤선도 시인을 빼면 뭐 말할 수 없을 거죠. 고전에서 윤선도와 정철, 작년에 수능에서 출제된 정철 시인, 그죠? 윤선도. 그 다음에 소설로는 이제 김만중, 이렇게 세 사람을 제가 꼽습니다. 고전에서는 이 세 사람을 빼고는 안 된다라는 거. 3인방을 반드시 이 작품들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몽처녀라는 건요, 꿈몽자잖아요. 꿈몽, 하늘천자, 그렇죠? 꿈과 하늘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실이 아닌 거죠, 그렇죠? 꿈속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상계 백옥경에 간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꿈속에서. 그래서 임금에 대한 어떤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나라에 대한 걱정에 대한 감정을 노래한 그러한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윤선도는 이제 16세기에 사셨고요. 17세기까지 당쟁이라든가 그렇죠. 예, 그래서 귀양 유배지에 많이 보내져서 어부사시사라는 아주 걸작을 남기지 않습니까? 우리 유배지에서 거기에서 이제 해방이 돼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또 이제 그렇죠. 간신들의 모함으로 다시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 현실에서 머물 수 없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일수에 보시면 임금과의 만남을 하게 됩니다. 극적인 만남이 되고요. 안본지족을 이제 추구하는 내용까지 보시면 되는데요. 천상에서의 이 좌절감이 나오고요. 자기 위안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보세요. 초장입니다. 상해라는 거는 늘상, 항상 뭐 이런 뜻이에요. 일상상자. 그러니까 이 생시라는 거죠. 생시. 그러니까 살아생전에인가 아니면 꿈속에서 본 것이냐, 깨어있는 시간이냐 아니면 꿈에서 본 것이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꿈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백옥경에 올라가니, 그렇죠? 백옥경이라는 거는 이제 하늘나라, 천상에 있는 그런 장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꿈속에서 이제 갔다는 얘기는 화자가 이제 정치적 현실에서 겪었던 이 좌절감을 드러내는 우의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꿈의 기능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공간이 이제 꿈속으로 가는 이동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고요. 이 백옥경이라는 거는 이제 옥황상제가 사는 곳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임금이 계신 궁궐, 한양, 경복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고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옥루고초라든가 광한전, 우리 정철의 시에 보면 그렇죠? 11호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요. 사실 이태백이 지은 이 시에 나온 구절입니다. 그걸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궁궐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적화자가 이제 꿈을 통해서 옥황에 있는 백옥경을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어때요? 꿈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통로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렇죠? 님과 만나는 연결의 매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께서 이제 사실 동부승지라는 벼슬 하사한 겁니다. 우리 그 어부사시사에서 우리 어떻습니까? 유배지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벼슬 다시 하사하셔가지고 꿈만 같다라고 감동을 한 장면인데요. 벼슬자에 나아가면 또 이 쌓아온 경륜을 통해서 마음껏 펼치서 어지러운 이 전국을 바로잡고자 그리고 고통받는 이 백성들 위해서 좋은 정치, 선정포부죠. 이런 거를 마음을 먹고 이제 입고를 깨할 거라는 생각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중장해 보실까요? 옥황은 반기시나. 옥황은 이제 옥황상제인데 여기서는 임금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효정 임금입니다. 효정. 반기시나 군선이 꺼린다. 이겁니다. 군선이라는 거는 옥황은 반기시는데 여러 신선들이 꺼린다라는 얘기는요. 군선은 이제 여러 신하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신들, 반대파인 서인 세력인 거죠. 그렇죠? 예. 윤선도는 동인이에요. 그래서 당쟁의 그 현실을 알 수가 있고요. 대꾸법이 쓰인 겁니다. 그리고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가 나왔죠. 그래서 옥황은 반기시는데 군선이 꺼린다. 그러니까 시어의 대조도 나왔고 대꾸법도 쓰였고요. 그리고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가 이제 반기시나 꺼린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옥황이 반기신다와 군선이 꺼린다가 이제 대꾸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옥황은 반기시는데 군선이 꺼린다. 요게 이제 대조라는 거죠. 그죠? 반기시는 거랑 꺼리는 게 이제 대조가 되고 요 구절과 요 구절은 대꾸가 된다. 그래서 대꾸적 표현과 대조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중장에서는요. 임금께서는 나를 반기시는데 여전히 뜻을 그죠? 다른 여러 신하 뜻이 다른 여러 신하들은 나를 꺼린다 이거. 그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니까 저들은 또 나를 어때요? 시기하고 또 음해할 거다. 내치려들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혼탁한 조정에서 내가 무슨 좋은 뜻을 펼칠 수 있을까? 한탄하는 장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탄법이 나온 거네요. 예. 자, 종장에 가시면 두어라. 5호 연월이 내 분수 일시 옳았다. 이 말은요. 두어라 강호의 논이명 달 뜨고 이런 풍경들을 보는 것이 내 분수에 맞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호 연월이라는 건요. 이 호수의 안개와 달뜬 아름다운 고향의 자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호숫가에서 태평한 세월을 누리는 그러한 그 윤선도의 마음이 잠겨 있고요. 안본지족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안본지족. 중요한 표현이에요. 안본지족. 안본지족을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이 5호 연월은 우리 그 범녀 있지 않습니까? 범녀가 월나라 구차와 함께 오나라를 격파하고 오나라 5호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즐긴 그러한 곳에서 인용된 단어거든요. 이것은 상징적 의미는 그냥 아름다운 고향의 자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장의 이유로 인해서 자연에서 응거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비통함과 자조적 심정이 드러난 겁니다. 자기를 비웃는, 그렇죠? 그래서 화자가 꿈에서 만난 군선의 반응을 본 다음에 5호 연월이 자신의 분수임을 깨닫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꿈이 화자가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인식의 계기가 되는 것은 바로 꿈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편안하게 하면요. 그래, 관두자. 차라리 자연 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안본지족을 내 분수처럼 알고 사는 것이 정말 그게 나에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입니다. 이제 3수까지 되어 있습니다. 연시조인데요. 두 번째 수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성을 향한 선정의 포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좌절을 맛봅니다. 그래서 임금께 백성의 고충에 대해 묻지도 못하고 경세재민 이걸 해야 되는데 이상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깨지게 되는, 좌절하게 되는, 그렇죠? 경세재민의 이상과 좌절을 드러냅니다. 자, 보세요. 풋잠에 얼핏 이제 잠이 들었겠죠. 꿈을 꾸어서 11호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이제 풋잠에 꿈을 꾸어서 이제 천상 11호에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역시 그 11호도 역시 위에 나온 그 백옥경처럼 이제 궁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의 이동에 따른 상황의 변모, 변했죠. 꿈을 통해서 11호로 돌아갔으니까. 그러니까 장소의 이동에 따른 상황의 변화가 제시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호는 백옥경의 신선들이 사는 12누각입니다. 그래서 옥황상제가 계신 궁궐, 그렇죠? 경복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뜻을 펼치지 못하였더니 이제 꿈에서도 대궐을 찾는구나. 그렇죠? 꿈을 꾸어서 이제 대궐을 가는 거니까. 옥황은 우수시대 군선이 꾸짖는다. 옥황은 이제 임금입니다. 웃으신다는 건 만족스러워하는 거고요. 여러 신선들은 꾸짖는다.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군선은 이제 윤선도를 배척했던 신하들이 되는 거고 일수에 나온 군선들보다 훨씬 더 비판적인 강도가 더 세지죠. 그러면서 임금은 여전히 나를 보고 웃는데 예나 지금이나 신하들은 나를 꾸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어즈버 탄식을 하네요. 영탄적인 어조로 100만억 창생을 어느 결에 물으리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100만억 창생을 어느 사람이 물어보리라는 건요.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리는 문제. 이게 이제 경세의 재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라든가 선정포부는 묻지도 못하고, 그렇죠? 좌절되고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장면이고요. 서리적인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옥황에게 백성의 일을 물으려 했지만 군선이 꾸짖음으로써 묻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화자가 꿈에서 자신의 소망을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화자의 문제 상황 역시 해결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00만억 창생, 벼슬길에 올라 살피고자 했었던 백성들인데 화자가 애정을 가지는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수를 정리하면요. 이런 혼탁한 조정 현실에서 백성을 구제하고, 그렇죠? 나라를 편안히 다스리는 문제를 물어볼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세지민의 꿈은 좌절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3수로 가시겠습니다. 3수에 가시면은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께 나라를 구할 인재에 대해 알아야지 못했던 것. 그래서 이상 실패에 대한 안타까움 정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늘이 잊으신 제 무슨 술로 기워낸 거. 하늘이 이제 잊어졌을 때 무슨 기술로 기워냈을까?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천지창조 신화에서 따온 것인데요. 현실에 대한 커다란 환란이 닥치거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화의 반대로 경세지민을 펼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움의 정서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이 나라를 수습할 수 있겠냐, 재건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중장입니다. 이제 백옥루 중수할 때 어떤 바치가 이뤄낸가, 이 말은 한양 궁궐을 다시 지을 때 어떤 목수가 그 수리를 이루어냈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치라는 건요, 장인, 공인, 목수, 대장장 이런 얘기, 기술자죠. 그러니까 충신을 상징하고요, 유능한 신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하고 유능한 재상이 필요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시정하자 자신을 의미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재가 되는 거죠, 인재. 그렇죠? 예. 구체적인 또 공간이 나왔죠. 예, 언급이 됐고 의문형 진술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궐의 법도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어떤 유능한 신하가 바로 세울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자, 종장으로 가보실까요? 종장에 가시면은 옥함께 살아해보자 하더니 다 못하야 오나다. 이 말은 옥함께 이제 여쭤보려고 했는데 반대파 서인 세력 때문에 다 못하고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하의 반대로 경세지민의 뜻을 펼치지 못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고요. 대꾸법과 의문형 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안타까운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나서서 임금께 경세제민의 뜻을 어쩌고자 하였는데 그마저 못하고 말았다라는 안타까운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자, 핵심 정리로 가시면요. 갈래는 이제 연시조입니다. 연시조. 그래서 윤선도가 효종의 아우인 임평대군에게 보낸 삼수입니다. 삼수. 갈래는 연시조고요. 윤선도가 효종의 아우인 임평대군에게 보낸 그 전체 삼수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연군지정과 우국지정이 잘 드러났고요. 경세제민의 이상을 이루지 못한 결핍감과 좌절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또 백성들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겁니다. 시대는 이제 1652년 효종 3년 때 쓰여진 거고요. 윤선도가 성균관 시해로 효종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부사시를 지은 이듬해 오랜 은둔생을 청산하고 늙음악해서 세상 속으로 돌아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의 나이 66세인데 상경은 17년 만이요. 효종과의 상봉은 20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스승과 제자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비판적이고 우의적이고 풍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주 중요한 작품이에요. 자, 표현상 특징에 가시면은 임금께 나라의 위기 대처를 아뢰지 못한 안타까움, 또 우국 애민의 정을 우의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개탄과 우국 애민의 정이 잘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정치적 이상을 펼쳐보고자 하는 노력을 했지만 이룰 수 없는 이 현실에 대한 실망, 좌절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결국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조니까 이제 사원보죠. 사원보의 율격, 그리고 대꾸적 표현으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고요. 대조적인 상황을 제시해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공간이 나오면서 화자의 소망과 그 좌절을 형상화했다. 또 영탄법, 서리법을 활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죠. 또 임금은 옥황이고 신하들은 군선이고 인재는 밭입니다. 여기에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러한 시어들이고요. 꿈은 작가가 정치적 현실에서 겪었던 좌절감을 드러내는 우의적인 장치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페이지 마지막에서는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윤선도가 이제 효종의 특명을 받고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정적들의 공격, 그리고 노환으로 물러났죠. 그래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작품인데요. 윤선도는 이제 효종과 임평대군의 사부입니다. 그래서 스승이죠. 1652년 효종은 스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66세의 윤선도를 정사품 벼슬에 임명합니다. 근데 2달 만에 정사품 벼슬에 임명했는데 이러한 인사가 이제 불공정하다라고 하면서 많은 서인 세력이 탄핵 상소를 올리게 되면서 결국 면직 처리됩니다. 그래서 면직되고 난 뒤에 이제 이 작품을 지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천상계가 나오는데 이 천상계는 화자의 이상이 좌절되는 공간이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을 이루지 못하는 결핍감, 좌절감을 노래한 거고요. 보통 꿈과 천상은 현실에서의 좌절을 보상받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이 작품에서는 화자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좌절의 공간이다라는 거,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윤선도의 실제 삶과 관련 지으면 옥황은 임금이요, 군선은 윤선도고, 윤선도를 배척했던 신하들이고, 윤선도가 임금에게 말하고자 했던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 정치적 이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천상은 윤선도가 현실에서 겪은 좌절을 재확인하게 되는 아픔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천상이라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작품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일수에서는 화자는 꿈인가 생신가 모르게 백옥경에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서 백옥경은 옥황상제가 살던 궁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습적 상징입니다. 그래서 왕이 계시는 궁궐을 말하는 거고요. 옥황, 효종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옥황은 윤선도를 반기지만 군선은 윤선도를 꺼립니다. 그렇죠? 윤선도는 자신의 분수를 오연월에 맞다고 안분지족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호는 이제 범녀가 오나라를 향한 후에 머물렀다는 호수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의미하는데 윤선도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의 고향 양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기도. 그래서 이수에서는 이제 꿈을 꾸어서 11회에 올라가자 옥황은 웃지만 군선은 더 꾸짖습니다. 그래서 일수의 상황과 마찬가지죠. 화자는 한탄하죠. 백성의 선정, 나라에 대한 걱정, 이게 바로 우국지정이죠. 예, 선정포부고 그럴 것을 물어볼 틈도 없이 한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수에서는 하늘이 무너졌을 때 백옥로를 고치는 거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현실이 막 엉망진창이 됐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상황을 다시 돌이켜 살리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가 임금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자 해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 바로 이 안타까움의 정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작품에서 꿈과 천상은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한다. 그리고 옥황은 효종을 말하면서 군선은 윤선도를 몰아냈던 서인 세력을 말하죠. 그래서 윤선도가 임금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다스리려는 정치적 이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정치 현실에 대한 이 안타까움, 또 애민 정신, 그리고 현실 비판적인 부분, 이런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정리를 하시고요. 이 고전 시가 중에서 윤선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철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작년엔 정철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또 모르지 않습니까? 윤선도의 작품이 출제될 확률이 높아진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것과 같이 도움이 될 작품은 어부사시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찍은 강의 중에 어부사시사를 보시면 굉장히 자세히 해놨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